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?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대로 괜찮을까?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봤을 거예요.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더욱 그렇죠. 이럴 때 안전 자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금이잖아요. 금에 투자해야 하나?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? 복잡하고 어렵진 않을까?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직장인이 현명하게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사실 금 투자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. 2025년에도 직장인들이 금에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답니다. 금은 예로부터 안전자산의 대명사였죠. 특히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할 때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줘요.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보험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.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골드뱅킹, 즉 금 통장이에요. 은행에서 금, 현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아주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. 금 시세가 오르면 내 계좌의 금 보유량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시기죠. 접근성이 매우 좋지만 나중에 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. 간편함을 선호하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KRX 금 시장입니다. 이건 정부가 금 거래를 투명하게 양성화하기 위해 만든 시장인데요.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요.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금을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정식 시장이다 보니 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금 ETF 상장지수 펀드예요. 금 가격에 연동되는 ETF를 매수하는 방법인데요.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. 마치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처럼 금 관련 자산의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특히 금 선물 ETF가 대표적인데요.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금, 실물 거래 없이도 금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.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직장인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. 네 번째는 실물금 투자입니다. 바로 골드바, 금화, 주얼리 등을 직접 구매해서 내 손에 쥐는 방법이죠. 이건 정말 금을 실물로 소유하는 거니까 안정감은 최고예요. 이게 진짜 내 돈이다 하는 실물 만족감도 있고요.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. 실물금을 구매할 때는 부가세 10%를 내야 하고 도난이나 보관상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. 이 점은 꼭 고려하셔야 해요. 다섯 번째는 금 관련 주식 투자예요. 이건 직접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을 채굴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금값이 오르면 해당 기업의 주가도 오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배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죠. 하지만 금값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금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. 해당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기업 분석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방법이겠죠?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외환시장에서의 금 트레이딩입니다. 이건 좀 더 전문적인 방법인데요. 외환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는 거예요. 중간 수준의 시장 변동성과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.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 이건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다양한 금 투자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할지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살펴볼까요?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분산 투자예요. 우리의 소중한 월급, 한 곳에 몰빵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해요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는 투자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. 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도 적절히 나눠서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 예를 들어 금, 주식,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. 이게 바로 안정적인 투자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. 두 번째는 수수료 및 세금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.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실물금을 살 때는 부가세 10%와 판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. 또 금 통장이나 KRX 금 시장에서 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붙을 수 있고요.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될 수 있으니
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비용들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아는 것이 돈이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부분이죠. 세 번째는 금 시세 변동을 이해하는 겁니다. 금 가격도 변동성이 꽤 있어요. 달러 가치, 금리 정책,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상황 등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세가 오르내린답니다. 그러니 조급해하기보다는 금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아요. 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네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. 경기가 불안정해지거나 뭔가 큰 사건이 터져서 사람들이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. 이런 시기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금값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?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. 대박 한 방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늘려가겠다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금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시간을 통해 가치를 보존하고 천천히 불려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해요. 빨리빨리보다는 꾸준히가 금 투자에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2025년 금 시장은 어떻게 전망될까요? JP모건, 골드만삭스, 시티그룹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2025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$3,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.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. 첫째,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. 둘째,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요. 셋째, 금이 위험 회피에 아주 좋은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. 이런 전망들을 보면 2025년에도 금 투자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투자든 알고 하는 투자와 모르고 하는 투자는 천지 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. 여러분,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요.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.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특히 금 투자는 더욱 그래요. 벼락 부자를 꿈꾸기보다는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명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투자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.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금 시세를 한번 체크하는 것, 주말에 금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것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.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.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.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. 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자신의 루틴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모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마치 성실한 농부가 비옥한 땅에 꾸준히 씨앗을 뿌려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말이죠. 결국 직장인으로서 현명하게 금 투자하는 방법은 정보와 인내 그리고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금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내봐요.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. 리스펙.